관리자는 직원의 실수와 무능을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경영자의 욕심과 무관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마주보면 안 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냐 이야기예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경영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영자가 해야 될 1번이라니까요.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 2번,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거. 3번,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리더가 되게 하는 거. 이게 3대 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팀장을 세우면 솔직히 팀장 자격이 돼서 세웠습니까? 팀장이 필요하니까 세웠습니까? 세상에 누구가 팀장 자격 다 갖추고 팀장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장 자격이 돼서 사업 시작합니까? 아버지 자격이 되어서 아들 낳습니까? 남편 자격이 돼서 결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회화후 과정을 통해서 인간다워지는 거고 남편다워지고 아버지다워지고 사장다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팀장을 세워놓고 팀장 세운 다음 날부터 너는 팀장인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렇게 가냐는 이야기죠. 팀장이 됐으면 팀장의 자격은 없어요. 팀장은 그냥 이런 걸 우리는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레이스죠. 은혜로 부여받은 겁니다. 이게 팀장이 되는 건 회사에서 명령으로 그냥 너 팀장이야 해준 거예요. 모든 직책은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죠. 제가 사전에서 오늘 아침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responsibility, 이 아래 두 번째 R, responsibility 뭐라고 번역하십니까? 이거 뭐 책임이라고 번역하세요? 권한이라고 번역하세요? 이거 responsibility죠. 반응 능력이란 말이죠. 반응 능력이 뭐예요? 책임입니까? 권한입니까? 능력입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responsibility를 너무나도 빨리 책임이라고 번역해 버립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도 유의어 1번이 authority예요. 책임, 권한 두 개는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명사고요. 책임과 신뢰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responsibility는 훨씬 넓은 단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롤을 한번 봐보죠. 이것도 R이에요. 옥스포드 사전에서 뭐로 번역해요? 역할, 주인공 이 단어입니다. 역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R&R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R&R 치시면 Role and Responsibility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HR 매니저다, 세일즈 매니저다, HR 전문가다 그러면 R&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뭐 외국계 기업, 특별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람을 채용하면 R&R 이야기부터 합니다. R&R이 뭐냐? 내 역할이 뭐고 역할에 주어진 책임이나 혹은 권한은 뭐냐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해요. 제 역할이 뭡니까? 제 권한이 뭡니까? 비슷한 단어이지만 너무너무나 다른 단어예요. 고객이 중심에 있는 조직은요. 권한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고객의 니즈가 달라지면 할 수 있는 역할도 경계선은 언제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과업이 뭡니까? 당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객 가치예요. 고객 가치에 당신이 기여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지 어디까지가 누구의 권한이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미용실에서 성과가 나려면 좋은 기기를 사고 비싼 약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디자이너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습을 많이 늘리고 디자이너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을 충실하게 대해야 합니까? 이거 책임 어디까지 나눌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됩니까? 안 돼요. 현장 가서 이런 이야기 해봤자 공허한 외침이란 말이죠. 뭐가 맞아야 돼요?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역할 중심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책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책임 이야기하고 TO 이야기하고 권한 이야기하고 위임 정결 규정 이야기하면 벌써 언더백 기업이 스타트업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기업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 권한 해라. 컨설턴트 받자. 가인지에 연락해. 컨설팅 해줘.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영상 제작으로 성과가 나야 돼요. 그러면 경영자가 좋은 스튜디오 만들어주고 좋은 렌즈 있는 카메라를 갖다 주면 실적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담당 PD가 죽어라고 머릿속으로 기획하고 편집 실력 늘리고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막 주말에 저희 PD 주말에 나와서 토요일 날 나와서 했더군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권한입니까? 얼마짜리 사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조직이다. 그거 대화할 시간 아니라니까요. 노트북 딱 덮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지 이야기하는 조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관리자는 디테일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는 구조와 시스템에서 성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관리자는 이미 도입한 시스템이 잘 이용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무자는 안 맞는 시스템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관리자는 직원의 실수와 무능을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경영자의 욕심과 무관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마주보면 안 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마주보고 너나 좋아 내가 너 좋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냐 이야기예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경영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단 말씀이죠.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영자가 해야 될 1번이라니까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자의 3대 성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 2번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거. 3번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리더가 되게 하는 것. 이게 3대 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1번이 뭐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략이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목표와 전략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게 전략이죠. A와 B 지점을 가장 단거리로 연결하는 거. A와 B 지점 사이에 놓인 점들의 연결. 이게 선의 정의죠. 선의 정의죠. 이게 전략이에요.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경영자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란 뭐냐? 저는 여러분들을 경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정의가 뭐냐? 피터 드러커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영자란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경영자, 사장님, 아닙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경영자일 수 없죠.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경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경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준은 오직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knowledge worker 혹은 executive라고 불렀어요. 이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경쟁 우위는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이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경영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대부분 지식 근로자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경영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주고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거기에 있지 않다.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 어떤 책임의 범위,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어떤 금액 이런 걸로 팀장과 팀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려는 시도는요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문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박정부 회장님이죠. 박정부 회장님이 여전히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꿈은 여전히 하나다. 1,000원짜리 한 장과 다이소 상품 양손에 들고 어느 쪽이 갖고 싶냐고 길거리에서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다. 자, 여기에다가 1,000원 다이소 제품 하나랑 1,000원짜리 하나랑 2장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요거 가지실래요? 요거 가지실래요? 그러면 1,000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선택하는 거죠. 1,000원 이상의 가치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1,000원 기준이죠. 이게 책임과 권한이 어디냐를 따져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실무자급이고 어디까지는 팀장이 하고 어디까지는 본부장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위임, 정결, 규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직은 혼연일체 조직이 돼야 돼요. 뭘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에 특정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 문제로 조직이 넘어가면 안 되고 고객을 위한 역할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아쉽죠. LM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MX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의 질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리더 앤 멤버스 익스체인지라는 단어죠. 서로가 관계를 교환했어도 특별히 이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역할 중심이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LMX라는 개념이고 무슨 이야기냐면 뛰어난 CEO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권한 이양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파워먼트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가장 바람직한 이건 이제 요약본입니다. DBR의 2019년 아티클인데 LMX가 잘 되는 조직은 공유되는 가치를 이익의 위치에 놓고 일해요. 공유 가치를 서로가 볼 수 있는 이익의 위치에 놓고 일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대표님, 우리 회사는 권한은 없고 책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첫 번째, 그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피드백의 사이클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겁니다. 매일 만나서 점검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랐다면 그냥 격주로 만나는 거고. 격주로 만났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봅시다. 목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팀을 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휴가, 업무 배정, 채용, 포상,
각종 팀 내에서 이런 행사하는 거 있죠. 인사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좀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하는 거 잘 봤죠? 그대로 좀 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싹 줘보는 겁니다. 전결 권한 좀 더 주는 거고, 경비 사용하는 거, 고객한테 경비 쓰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계약 옵션 하는 거 있죠. 뭐 이거 10개 하면 하나 줄지 혹은 2개 줄지, 아 여기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가격 얼마 할인해 드릴게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금 더 줘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마지막에 줘보는 겁니다.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죠, 투자. 어떤 영역에 연구 개발에 좀 더 집중할지, 그리고 연구 인력을 어느 정도 좀 투입할지, 조직 내에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움직일지, 인건비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당되죠. 그리고 경비 사용하는 거, 경비 사용하는 것도 좀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흐름에서 임파워먼트의 범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식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식칼을 주는 거죠. 후라이팬을 주기 전에 후라이팬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주고 후라이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제시, 피드백 사이클, 팀 짜는 거, 고객에 대한 결정, 비용에 대한 결정, 이 순서대로 가면 결국은 경영자들 꿈에 바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김 팀장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시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순서다 보시기 바랍니다.